국민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는 축산물, 바로 돼지고기죠. 하지만 최근 우리 한돈 산업은 ASF 확산과 생산비 증가, 여기에 환경 규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 해결과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 속에서 한돈 산업 전반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한돈협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 방역 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초대석에서는 취임 7개월을 맞은 이기홍 대한한돈 협회장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한돈 산업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취임하신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7개월 동안 전국 현장을 직접 둘러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한 지 딱 오늘로서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취임하는 그날 우리가 ASF가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고 이게 시험 무대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해 당사자인 저희가 네. 이 방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다 이래 싶어 갖고 고민을 해본 결과 이 질병의 발생이 어린 자손한테서만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보고 이게 가축이 먹는 원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싶어서 정부와 이렇게 그 환경시료를 갖다가 빨리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 환경시료 혈장 단백에서 ASF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예, 취임하시면서 바로 ASF가 확산되면서 예. 더 어려움도 많았고 예. 그만큼 바쁘게 또 움직이셨던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예. ASF가 예.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가요? 예, 이 부분은 일단은 백신이었기 때문에 농가가 오게 되면은 그 농장도 전두수 살처분해야 되고 그와 걸리는 방역대 3km, 10km 이렇게 이동 제한을 많이 걸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 큰 흐름에 근본적인 피해를 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은 ASF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는 감염되지 않는 질병의 특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대나 그 이동 제한을 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 협회가 대응해서 그런 것들 규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ASF의 실마리도 혈장 단백에서 원인이 나오면서 그 오염된 원료를 먹이지 않게끔 차단하면서부터 해가지고 3월 16일자로 완전히 건절이 지금 되었다시피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돈 산업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악취 민원과 또 탄소 중립 논의 등 이런 환경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그 악취민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원인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취 부분은 틀어막고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 악취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이게 퇴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뒤따라줘 갖고 이렇게 그 퇴로를 열어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은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개선시키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현장에 모든 정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에 그 잘하는 사례를 정책에 직접 살펴가지고 그 제도화 시킨다 하면은 그 냄새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도 정책이 거기에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틀어막고 규제하고 제한하는 데에서 더 큰 악취 민원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 논의는 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탄소 중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주범인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축산농가들이 발생하는 탄소는 IPCC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79%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에서 그 0.8% 정도를 빼고 나면은 그 축산농가들이 직접 사육에서 발생하는 것도 0.89%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이게 축산농가들이 탄소의 배출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사육 기반에서 처리 시설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장에 정말 실질적인 목소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예. 계신데요. 또 최근 중동발 비료 위기가 이런 예. 경종 농가의 어려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가축 분뇨의 자원 순환 활성화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 가축 분야에 특히 한돈이 배출을 하는 가축 분뇨는 연간 한 2천만 톤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1,600만 톤 정도가 자원화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한 400만 톤 정도가 정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600만 톤 정도의 자원화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을 그 퇴비와 액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장치가 따라준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중동발 비료 사태를 대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양분은 화학비료 중심으로 쓰지 말고 가축 분뇨 대액비 위주로 해갖고 정책의 기반을 세운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축산 농가들도 희망적이고 경정 농가들라도 생산비를 저렴하게 만드는 기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최근에 소비 흐름의 변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수입육 증가. 예. 이 부분이 한돈 산업의 또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예.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 이제 뭐 매번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가 할당 관세를 그 세금을 보태서 풀어가지고 그 수입을 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주 요인입니다.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고 때때마다 수입해서 그걸 할당 관세나 수입을 해서 이 물량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제도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축산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설을 현대화시켜갖고 구조적 체질 변화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수입력에 의존하거나 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해 예, 주신 예. 것 같아요. 끝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약 200일 정도 되셨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대한한돈 협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 목표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4년 동안 우리 한돈 산업의 책임의 수장을 맡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 대응과 현안 해결, 그것이 우리한테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잘 이해를 시켜갖고 현장과 괴리가 나지 않는 그런 소통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잘못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 입법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행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돈 산업이 나아갈 미래 그리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돈협회장 이기용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